지금 투자를 한다면 은행일까요? 주식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제가 말한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투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은행에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 그리고 주식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자, 여러분들은 과연 투자를 지금 현재 기준에 한다고 한다면 은행이 나을까요? 주식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이 나을까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세미나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참석을 하시고요. 5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서울 핵심 지역 저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방법, 물건에 대해서까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쪽에 있으니까 선착순 10명 예약이 필수니까 바로 예약하셔서 세미나 들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부자들, 먼저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거기를 따라서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하나금융에서 부자 보고서라고 발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부자 자산 기준, 대체로 10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100억 기준에서 10명 중에 6명은 상속형, 본인 자수성가보다는 상속,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이런 거고, 자산 기준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이 부자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46%,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안 되는 분들이 부자다. 그리고 절반 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의 비율조차도 자산 기준이 높아지는 바람에 10%를 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 부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이 그 자산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금이 많은지, 주식이 많은지, 부동산이 많은지가 이제 가장 초점인데, 자, 여기에 나오는 보고서에는 부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비중이 절반,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비중이 좀 월등히 많죠, 우리나라가. 자, 부자의 95%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부동산을 추가로, 그러니까 2채 이상인 거죠. 다주택자와 같은데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부자들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을 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유를 봤더니 부동산 자체가 자산의 안정적 유지에 가장 적합하고 장기적으로도 다른 투자 자산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죠. 집이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원래 부자들은 상가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월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투자가 굉장히 빈번했으나, 최근에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같은 경우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에 따라 선호 부동산 유형은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서에는 발간을 해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절반 이상은 보유를 해놓고 그 이후를 주식의 일부, 그리고 예금 일부로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부자들이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투자를 더 할 건지, 여기 어떤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나온 게 같은 하나금융에서 2024년 4월에 발간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건가요? 이제 한국 부자들 물어봤어요. 네. 여전히 1순위는 부동산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가 높아지는 부동산은 여전히 1순위로 투자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겠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할 것이다 라는 게 10명 중 7명, 70%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에 보셨다시피 부동산의 비중이 투자 계획 항목에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예금이고요. 주식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판단이 서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걸 실제적으로 뭐 금리라던가 주식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현재 기준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는 정기예금 기준으로 채 4%가 되지 않죠. 3%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익률이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봐서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평균으로 내서 봤더니 투자 성적표를 받아보니 기관은 그래도 평균 6.6%로 1위를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죠. 개인 평균 수익률로 봤더니 전체를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3.3%래요. 분명히 엄청 많이 번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로 평균을 잡아봤을 때 마이너스,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2023년만 놓고 보면 주식이. 그만큼 주식의 위험성 또한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잃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은 주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옛날부터의 매매가를 한번 보면은 강남 3구와 그 이외의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한 9년 전 그쯤만 해도 2천만 원대의 평당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부동산이 현재는 거의 6천만 원을 넘어서 6천만 원, 7천만 원대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만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강남 3구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고, 게다가 이 가격 차가 강남 3구와 그 이외의 지역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올라가고 내려가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양극화라는 게 굉장히 이슈예요. 실제로 분양가조차 이렇게 매매가도 지역에 따라 차별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양가조차도 광진구 한 채 값이면 서대문구 세 채를 살 수 있다라는 만큼 지역별로 또 차별화가 또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부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또 한 게 있는데요. 아까는 하나금융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여기 2023년 말 한국 부자 보고서 KB금융지구에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갈수록 부자 수 추이가 이 기준을 부동산을 제외하고 실제로 주식이나 예금 보유, 현금 보유를 10억 이상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봤을 경우를 봤더니 부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산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부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추후에 부동산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봤더니, 자, 짙은 표시가 된 게 부장 집중도가 1 초과한 지역입니다. 부자가 많다라는 소리예요. 자, 봤더니 여기 소초, 강남, 그리고 용산, 성동, 종로 이쪽이 좀 많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 정중앙이 일단 용산인데, 보통 용산을 포함하여 서울의 동남쪽 이쪽이 좀 많이 중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게, 이 안에서 그러면 여기를 포함한 이 배후 수요까지 포함해서 이 라인들 정도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지역 내지는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심 지역이 쏟아질 거고, 실제로 부자들이 이 바운더리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 내지는 추후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이쪽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항상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강남 3구 같은 경우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 3구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30년이 지났거나 연안에 가까워가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새롭게 지어진 신축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 것이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신축은 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옳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은 아직 아파트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로 소액으로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신다면 분명히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최우선이다 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를 끌었다면은 지금은 아파트를 포함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로 투자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을 때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을 언제든지 바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강남 3구 쪽을 보시는 게 좋죠. 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이슈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신축을 전세를 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억 이하 정도까지를 이제 소액 투자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 바운더리 중심권 내지는 중심지역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재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곳들의 초기 단계는 아직 가격이 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곳들 중에 지금 예전에는 동의율이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사업성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이 어디인지 찾아서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분명히 자산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내용에 더 올바른 내용, 더 알찬 내용, 좋은 내용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